뽕쟁이. 와이프가 지금 화장도 완성이 다 안 된 상태라. V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Voy donde quiero con cualquiera, donde sea, papi. 지하 던전 깊숙한 곳에 잠자고 있는 야수. Voy donde sea, papi. Voy. 줄일 수 있습니다. 아우, 우리는 왜 이런 튜닝을 하는 것인가? 그래서 일단 자, 튜닝에 대해서 네이버에 검색해 볼게요. 튜닝, 명사, 자동차나 오디오 따위의 일부분을 개조하는 일. 개조, 화장을 하듯이. 요새 남자들도 화장을 하잖아요, 연예인들. 자기를 꾸미는 거를 이제 차에 대입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막 하지 않잖아요. 자신의 페이스에 맞게 어울리는 화장을 하는 거잖아요. 튜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차종에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성향에 맞게 개조를 하는 걸 올바른 튜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벨트를 이렇게 만들고 나서 몇몇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타다녀? 점점 관상용 차가 되는 것 같아요. 솔직히 좀 불편한 게 없진 않아. 그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차대 쪽이랑 간섭이 좀 있어가지고 풀타격을 못 줍니다. 0도면은 여기서 90도, 180도, 270도를 못 가요. 요 부분에 갈리는 거죠, 요 부분. 요 부분. 이렇게 다 갈립니다. 타이어가 아파해요. 근데 그게 끝이다. 나머진 불편한 게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튜닝의 계보 같은 것도 좀 정리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은 DTM? 오케이. DTM이라고 하면 독일에서 열리는 내구레이스 경기 시리즈거든요.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어요. 니르부르크링에서 하는 NLS 직관 가셨었죠. 그것도 이 시리즈의 일환이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자기의 차를 자기 개성대로 꾸미고 개조하는 것, DTM이 시작된 시기가 독일에서 개인이 차를 살 수 있는 자가용이라고 하죠. 딱 맞아떨어지게 그 시리즈가 이제 오픈이 돼요. BMW 230 3 시리즈, W202 C클래스 개조를 해서 레이스에 맞게 초를 줄이고 공기역학적으로 좋게 설계를 하고 더 빠른 속도를 내기 위해서 엔진을 튜닝하고 하는 행위들이 일반 사람들이 그런 DTM 경기를 가서 보면서 저 차 나랑 똑같은 차인데 엄청 다르다. 바디도 다르고 차도 낮고 휠도 다르고 소리도 엄청 크고, 그런 차이점을 이제 보기 시작하면서 거기서부터 저는 튜닝이 시작됐다고 봐요. 그때부터 레이스에 사용되었던 휠, 시트, 바디킷들을 제조하는 업체들이 일반 소비자층도 오픈이 되기 시작했고, 그 유명한 예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사랑을 해주시고 있는 BBS의 RS DTM 시리즈에 적용됐었던 차들의 전용으로 개발이 됐었던 디자인인데, 반응이 워낙 좋다 보니까 시중에도 판매를 시작하게 되고, 형상 자체가 3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림 크기를 키운다거나 림의 깊이를 깊게 한다거나 그런 류들의 휠 베리에이션들이 생기게 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차를 낮추고 하는 그런 행위들이 병합이 되면서 그런 스탠스라는 문화가 생기게 된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튜닝의 방향성들이 하나하나 생기게 된 거죠. 도대체 이 새벽에 저를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 거죠? 네, 뭐 해도 뜨기 전에 이렇게 나와서 드라이브 즐기고 있으니까 굉장히 좋네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저 새끼 장갑 뭐야 라고 하실지 모르겠는데 와이프 선물이에요. 제가 손에 땀이 많으니까 얘가 지금 알칸타라잖아요. 그래서 이거 제가 부탁해가지고 와이프가 사준 거예요. 벨트 이렇게 세팅하고 나서 테스트도 좀 해보고 장거리 한번 뛰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1시간 탔잖아.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여러분 일상주행 가능하냐고 물어봤잖아요. 이거 충분히 가능해요. 아까 간섭 나던 거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거는 수정을 할 겁니다. 타각을 줘도 문제 없게끔 만들 거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더 낮춰도 돼요. 더 낮추고 다녀도 충분히 일반적인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불안하지? 그건 뭔지 알아요. 저도 확실히 그게 느끼는 게, 카본 스플리터 달았을 때는 그건 이제 카본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에도 그릴이 깨졌지 카본이 깨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FRP다 보니까 충격을 받으면 깨져요. 이걸 다시 수리 보수해가지고 또 차가 입고돼 있고,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조금 더 조심하게 되는 게 있는 거지. 따짝따짝 안녕.
안 이러고 있어. 오늘 우리 애기들 세드 하는 날이라서 잠깐 들렀습니다. 지금 거의 한 150km 정도? 뭐 저도 이 정도 장거리는 진짜 처음인데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휠만 더러워졌다. 오이씨 더러워라. 사실상 뭐 차고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진짜 하나도 없거든요. 다만 이제 타각을 줬을 때 문제가 조금 있다. 중성 별로야, 하지마. 아자.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터스포츠가 이제 튜닝의 근간이다, 뿌리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뭔가를 하나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그 이유를 확실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스플리터를 왜 다는지, 이렇게 큰 윙을 왜 다는지. 제가 그 베렌에다가 윙 달고서 되게 많은 댓글을 받았었어요. 전륜에 도대체 저 큰 윙이 무슨 필요가 있냐. 물론 뭐 솔직하게 겉멋도 좀 있었어요. 멋있긴 하잖아요. 네, 멋있긴 하잖아요. 솔직히 사실 뭐 전륜이라고 해서 윙이 필요 없는 게 아니거든요. 특히나 베렌 같은 경우에는 뒤에 스트로크도 많이 짧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튜닝도 이제 많이 해놨기 때문에 뒤를 받쳐줄 수 있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트쿠바에 갔을 때 우리 시빅 봤잖아요. 예? 전륜이에요. 걔도 앞에 이따만한 거 해놓고 뒤에도 이따만한 거 해놓고 증명이 됐습니다. 다 이유가 있고, 이유가 무엇인지 자기가 분명하게 알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 왜 달았어요? 이거 왜 했어? 너 차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했어?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내 차에 꾸몄는데 왜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멋있어서 지양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얘도 사이드도 요만큼이 늘어난 거잖아요. 늘어난 사이드의 두께만큼 타고 내릴 때 좀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잘못해서 얘를 밟으면 빠각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제 신경을 쓰면서 더 넓게 내려야 된다. 이렇게. 깨졌네 여기. 이거 원래 깨져 있던 건데? 하지마. 오늘은 하나도 안 깨뜨렸어. 이거는 꽤 예전에 벌어진 일이야. 랩핑을 할 때 생각을 미처 못했던 게 있는데, 원래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지금 까만색이 쭉 와서 사이드 부분에 여기만 이제 블랙을 해놨어요. 근데 여기만 하지 말고 요 라인에서 잘랐어야 돼. 요 라인에서 잘라가지고 쭉 와서 여기까지 이어지게 이렇게 사이드를 이렇게 만들었어야 돼. 근데 여기랑 여기가 다르네. 그래서 좀 애매했구나. 여기랑 저 반대쪽은 다르네. 얘는 여기까지 올라오는데 반대쪽은 거기가 안 되네. 이게 또 문제였구나. 어쨌든 저 사이드 부분이 조금 이제 밋밋해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그거는 뭐 나중에 좀 수정을 하면 되고. 이 차를 이렇게 빌드를 다 하고 나서 지난번에 용인 스피드웨이에서 무브먼트 카밋을 통해서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You could try to save yourself, but you only gon' play yourself. You could try to save yourself, but you only gon' play yourself. 제가 그 카밋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튜브 영상에서 사실 공개한 적이 없어요. 저의 그 카밋을 처음에 진행을 했던 취지는 사실 그거였어요. 제가 이렇게 차를 만들면서 차를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영상도 촬영을 하고 하면서 느낀 거는 대한민국에 진짜 없는 차가 없어요. 그리고 정말 신념을 가지고 멋있게 빌드를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이제 같이 나오셔서 자리를 함께 빛내줬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였는데, 사실 처음이기도 하고 어떤 걸 니네가 하겠다는 건지 사실 잘 모르시니까 그래서 더 안 나오신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영감을 받은 거는 이제 폴란드에서 직접 저희가 직관도 했었던 그 울트레이스를 많이 참고를 했거든요. 일반적인 카밋보다는 진짜 행사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제약도 많이 걸었고, 업체 부스를 초청을 한다던가 무대를 설치를 한다던가 공식 미디어를 저희가 초빙을 해가지고 애프터 무비도 찍는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를 좀 신경을 썼어요. 근데 하지만 처음이다 보니까 지원금을 어디서 받는 것도 아니고 스폰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 이제 저희 돈 들여가지고 무대 세팅하고 투자를 하면서 했던 거거든요. 제일 아쉬운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더 많은 숨어있는 차들을 끌어모으지 못했다는 거. 그런 수면 차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이유는 튜닝에 대해서도 기준을 좀 갖고 올바른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다양성이라든지 좀 일반 사람들한테 좀 보여주고, 그러다 보면은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으면 일단 그 파이가 커지는 거잖아. 결국엔 그 산업이 발전되는. 산업의 발전까지. 그럼 뭔가의 그런 금전적이라든가 이득이 되고자 이런 걸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모으고 싶었어요. 참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항상 이제 좀
속된 말로 이제 깔고 보는 동남아 지역의 국가들 같은 데만 봐도 이 튜닝의 문화가 정말 발전이 많이 돼 있거든요. 그런 모터스포츠도 훨씬 더 발달이 됐고, 그래서 진짜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 모터스포츠라는 거를 스포츠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왜 즐기지를 못할까? 대한민국도 어찌 보면 모터스포츠의 불모지라고 그런 타이틀이 붙긴 했지만 거기에 분명히 팬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존경하고 그걸 따르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들이 있어요. 베타 엔진 유명하죠. 세라토 유로, 엑센트, 구아방, 무서운 차들이 정말 많거든요. 500마력, 600마력 그렇게 고마력을 낼 수 있는 엔진이다라고 검증이 된 거는 당연히 레이스에서 사용이 됐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길을 따르시는 분들이 아직도 존재를 하고 그런 문화를 아직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존재하는 걸 간접적으로 봤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튜닝과 이런 서킷이라든가 이런 거에 좀 치우쳐서 유튜브를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눈이 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 파일을 키워보고자 기획을 하게 된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이 무브먼트 카밋이 진행이 된 거죠. 저희는 이 행사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어지면서 조금 더 규모를 키우고 조금 더 질을 높이고 더 멋있는 차들이 나올 수 있고, 그 차들에게 영감을 받아서 또 다른 더 멋있는 차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거든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충분한데 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되고 많이 이제 참가해 주시고, 경험을 해봐야지 안다고 튜닝된 차도 보고 차주 설명도 좀 듣고 해야 이제 관심이 생기는 거고, 짐카도 타보고 택시도 타보고 하면서 아 성능적으로 뭐를 업그레이드를 해야겠다, 그러면은 이런 방향을 하면 될까, 내가 이 차 취향이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될까, 이런 게 뭔가 한 자리에서 기준이 좀 정해지는 자리였다고 해야 되나. 이번 행사명이 프롤로그였거든요. 약간 예고편인 거죠. 이런 거를 계속 하면서 쉽게 와서 경험을 좀 해보고 좀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분야가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마이너한 쪽이 아니라, 그나마 우리는 신사용이라는 그 홍보 채널이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는 거죠. 유럽 쪽 국가라고 해서 튜닝된 차들이 엄청 많아서 길거리 다니면 다 보이고 그런 건 아니에요. 거기도 약간 소수의 문화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처럼 너무 마이너하진 않다, 인정을 해준다. 그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쇼츠 영상에 아반떼 영상만 봐도 여기 99%. 그거 쪽팔려서 왜 타고 다니냐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올해 11월에 잘 한번 또 가다듬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더 멋진 자리에서 더 멋지게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한번 마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용바! 영광!